여러분, 오늘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미안했던 순간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98년 봄, 서울 노원구의 작은 빌라, 새벽 5시였습니다. 부엌에서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미숙, 35살.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계란 2개, 김치 조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아들 준호의 소풍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모두 도시락을 싸간다고 했습니다. 어제 저녁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소풍인데 도시락 싸줘야 해. 그래, 엄마가 맛있게 싸줄게. 친구들 엄마는 김밥도 싸주고 과일도 싸준대.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럼, 당연하지. 미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5,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월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작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숙은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월세가 40만 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아들 학원비,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월말, 월급날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5,000원으로 사흘을 버텨야 했습니다. 미숙은 냉장고를 다시 봤습니다. 계란 2개, 김치, 밥, 이걸로 뭘 만들지. 김밥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재료가 없었습니다. 햄도 당근도 단무지도 없었습니다. 김도 없었습니다. 과일은 더욱 없었습니다. 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떡하지? 다른 애들은 다 맛있는 도시락 싸 갈 텐데 우리 준호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뭐라도 만들어야지. 미숙은 밥을 지었습니다. 계란 2개로 계란 후라이를 만들었습니다. 김치를 송송 썰었습니다.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밥, 계란 후라이, 김치. 그게 전부였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다른 아이들 도시락과 비교하면. 미숙은 도시락통을 봤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이것밖에 못 사줘서. 아침 7시.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도시락 쌌어? 응, 쌌어. 미숙은 도시락통을 내밀었습니다. 준호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계란 후라이랑 김치. 엄마, 친구들은 다 김밥이랑 과일 싸온대. 나만 이거야? 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지금 돈이 좀... 에이, 진짜. 준호는 짜증을 냈습니다. 창피해. 이거 들고 어떻게 가?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 준호야, 됐어. 그냥 안 가져갈래. 준호는 도시락통을 밀쳤습니다.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밀쳐진 도시락통, 흘러나온 밥. 미숙은 그걸 보며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무능해서 너한테 이것밖에 못 해줘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준호야, 소풍 어땠어? 별로. 점심은 먹었어? 친구가 김밥 나눠줘서 먹었어. 그래.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부엌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울었습니다. 내가 엄마 자격이 있나? 다른 엄마들은 다 잘해주는데 나만 못해주네. 그날 밤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겠어. 준호한테 부끄럽지 않게. 다음 날부터 미숙은 일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준호 위에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준호의 생일이었습니다. 10살. 미숙은 돈을 모았습니다. 3개월 동안 아껴서 20만 원. 준호야, 생일 축하해. 선물 사러 가자. 정말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내가 갖고 싶은 거 사줄게. 백화점에 갔습니다. 준호가 원하던 운동화를 샀습니다. 15만 원. 비쌌지만 사줬습니다. 엄마, 고마워. 준호가 웃었습니다. 미숙도 웃었습니다. 이 웃음 보려고 내가 일하는 거야. 하지만 그날 밤 미숙은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과로로 인한 탈진입니다. 이러시다 큰일 납니다. 일 좀 줄이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일을 줄일 수 없었습니다. 준호, 키워야 하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2가지 일을 했습니다. 몸은 망가졌습니다. 허리 디스크, 손목 터널 증후군, 불면증. 하지만 참았습니다. 준호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원 더 다니고 싶어. 수학학원. 그래, 다녀. 돈은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또 일을 늘렸습니다. 주말에 청소일까지. 하루에 3시간만 잤습니다. 중학교 3학년. 준호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사립고 가고 싶어. 입학금이랑 학비가 좀 비싼데. 괜찮아. 가. 정말. 그래. 내가 원하는 학교가. 미숙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울었습니다. 어떻게 마련하지. 친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200만 원. 입학금을 냈습니다. 준호는 사립고에 입학했습니다. 행복해했습니다.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 웃음 지켜줘야지. 고등학교 3년. 준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원도 다녔습니다. 미숙은 계속 일했습니다. 몸은 더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학 입시. 준호가 합격했습니다. 서울의 좋은 대학. 엄마, 합격했어.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해. 미숙은 울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1,000만 원. 한 학기. 미숙은 어지러웠습니다. 어떻게 마련하지.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준호 명의로. 엄마, 내가 나중에 갚을게. 아니야, 걱정 마. 엄마가 갚을 거야. 준호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일했습니다. 20년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대학 4학년. 준호가 취업했습니다. 좋은 회사. 엄마, 나 취업했어. 정말 이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일 그만두고 쉬어. 준호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미숙은 울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하지만 그날 밤 미숙은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깨어났습니다. 준호가 곁에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야. 엄마, 왜 이렇게까지? 왜? 몸이 이렇게 될 때까지. 준호는 울었습니다.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심장 질환입니다. 오랫동안 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20년 넘게. 준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엄마, 미안해. 나 몰랐어.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잘 자라줘서 엄마는 행복했어.
미숙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엄마 병실을 나와 복도에 앉았습니다. 지난 20년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소풍날, 계란 후라이와 김치만 든 도시락, 자신이 짜증냈던 것, 창피해. 이거 들고 어떻게 가? 그 말, 준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그날 5,000원밖에 없었구나. 그걸로 사흘을 버텨야 했는데 나한테 도시락 싸주려고 그 귀한 계란 2개를. 눈물이 났습니다. 생일날 사놓은 동화 15만 원. 그게 엄마가 3개월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면서 학원비, 입학금, 등록금 모두 엄마가 몸 망가뜨려가며 번 돈이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준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015년 겨울, 강남의 한 백화점, 대학교 2학년 박지수 20살, 친구들과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이 가방 진짜 예쁘다. 명품 매장 앞이었습니다. 쇼윈도에 진열된 가방, 300만 원. 지수야, 너도 하나 사. 우리 다 이거 샀잖아.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모두 같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돈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지수는 말을 흐렸습니다. 사실 돈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엄마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의 엄마 박영희 52세.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지수의 아버지는 지수가 고등학생 때 재혼해서 나갔습니다. 양육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반찬 가게 수입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지수의 등록금, 생활비, 월세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그날 저녁 지수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응, 왔니? 영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가방 하나만 사줘. 가방, 응. 친구들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나만 없어. 얼마인데? 300만 원. 영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300만 원. 응. 지수야, 그건 좀. 왜? 우리 친구들은 다 샀는데. 나만 못 사. 그게 아니라 엄마 지금 돈이 좀. 지수는 짜증을 냈습니다. 에이, 맨날 그 말이야. 돈 없다고. 친구들은 부모님이 다 사주는데 나만. 왜 이래? 지수야, 됐어. 나 알아서 할 거야. 지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영희는 부엌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0만 원. 어떻게 그 돈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그날 밤 영희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7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달 월세가 50만 원. 전기세, 수도세, 지수 용돈 300만 원. 어떻게.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희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나가 반찬 재료를 샀습니다. 싸게. 대량으로 가게를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좀 싸게 해줘요. 네, 서비스로 더 드릴게요. 영희는 서비스를 많이 줬습니다.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남는 돈은 적었습니다. 저녁에는 식당에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더 벌 수 있었습니다. 밤 10시에 끝나는 일. 집에 오면 11시.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니 5시간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수 가방 사주려면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200만 원을 모았습니다. 100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영희야, 미안한데 나도 요즘 힘들어서 안 됐습니다. 다른 친구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미안해. 나도 돈이 없어. 영희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100만 원을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신용이 좀 안 좋으시네요. 대출이 어렵겠습니다. 제발 100만 원만. 죄송합니다. 영희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지수한테 뭐라고 말하지. 그때였습니다. 길가에 사채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즉시 대출 가능, 신용 상관없음. 영희는 멈춰 섰습니다. 사채는 안 돼. 이자가 너무 높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대출 좀.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월이자 10만 원. 무서운 이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급했습니다. 나중에 갚으면 돼. 영희는 드디어 3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수야. 응, 이거. 영희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가방 사. 300만 원 있어. 지수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진짜, 엄마. 고마워. 지수는 좋아했습니다. 다음 날 백화점에 갔습니다. 가방을 샀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나도 샀어. 우와, 좋겠다. 지수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는지. 영희는 계속 일했습니다. 반찬 가게, 식당 청소, 하루에 5시간만 잤습니다. 사채 이자를 갚아야 했습니다. 월 10만 원. 빠듯했습니다. 원금은 갚지 못했습니다. 이자만 계속 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자로 120만 원을 냈습니다. 원금은 그대로였습니다. 100만 원. 영희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갚지.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지수는 몰랐습니다. 대학교 4학년. 지수가 취업했습니다. 엄마, 나 취업했어. 정말 이제 내가 엄마 도와줄게. 고마워. 우리 딸. 영희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사채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100만 원. 2년 동안 이자로 240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원금은 그대로였습니다. 지수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엄마, 이거 10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뭐야, 용돈. 받아. 아니야. 넌 내 돈 써. 아니야. 엄마한테 드리고 싶어. 영희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사채를 갚았습니다. 마침내 2년 만에 원금 100만 원, 이자 240만 원, 총 340만 원을 갚았습니다. 가방 한 개 때문에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어. 하지만 몸은 너무 망가져 있었습니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았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참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결혼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영희는 기뻤습니다. 결혼식 날, 지수는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수도 들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산 그 가방, 여전히 예뻤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가방, 아직도 들고 있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40만 원. 2년 동안 갚았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지수가 행복해 보이니까.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지수가 영희에게 왔습니다. 엄마, 고마워. 키워줘서. 우리 딸 행복해라. 응, 사랑해, 엄마. 둘은 껴안았습니다. 영희는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릎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2020년 봄, 부산의 한 아파트. 최은경, 48살.
중학교 3학년 딸 수진이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은경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졸업식 때 입을 옷 사야 해. 그래, 같이 가자. 주말 둘이 쇼핑몰에 갔습니다. 수진이 옷을 골랐습니다. 엄마, 이거 어때? 예쁜 원피스였습니다. 15만 원. 좋은데, 근데 좀 비싸다. 다른 거 볼까? 에이, 엄마, 친구들 다 예쁜 옷 입는다고. 나만 싼 거 입어? 수진이 삐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 지금 돈이 맨날 그 소리. 친구들은 부모님이 다 사주는데 나만 왜 이래? 은경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알았어. 살게. 정말, 응. 이거 사자. 계산대에 갔습니다. 15만 원. 은경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승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은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든 해야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행복해했습니다. 새 원피스를 입어봤습니다. 엄마 예쁘지? 그래. 우리 딸 예뻐. 은경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번 달 어떻게 버티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0만 원. 월말까지 2주일. 전기세 10만 원. 수진 학원비 20만 원. 빠듯했습니다. 내가 먹는 걸 줄여야겠다. 은경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경은 점심을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일할 때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수진이 위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이 힘들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일했습니다. 어느 날 은경이 쓰러졌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던 중에 동료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은경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좀 바빠서. 그러시면 안 되죠. 빨리 뭐 좀 드세요. 은경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피곤해서 쉬어. 은경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하지만 계속 참았습니다.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수지는 새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예뻤습니다. 엄마 어때? 예쁘다. 우리 딸 최고야. 은경은 웃었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졸업식이 시작됐습니다. 은경은 수진을 봤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모습 보려고 내가 참는 거야. 은경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졸업식이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은경 몫은 적었습니다. 엄마, 왜 안 먹어? 엄마는 배 안 고파. 너 많이 먹어. 그래도 괜찮아. 먹어. 은경은 수진이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배는 고파도 이 모습 보면 참을 수 있어.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은경은 10kg이 빠졌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은경의 도시락을 봤습니다. 김치와 밥만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반찬이 없잖아. 아, 엄마는 이게 좋아서. 거짓말. 엄마, 돈 없어. 은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러는 거야? 수진이 울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미안해. 엄마, 나 몰랐어. 수진은 은경을 안았습니다.
은경도 울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그날부터 수진이 달라졌습니다. 용돈을 아꼈습니다. 친구들과 외식도 안 했습니다. 엄마 이거. 수진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용돈. 모은 거. 엄마. 반찬 사. 수진아. 엄마. 미안해. 나 이기적이었어. 괜찮아. 우리 딸. 둘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대학생이 됐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벌게. 엄마는 쉬어. 고마워. 우리 딸. 은경은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새 옷이었습니다. 뭐야? 엄마 옷. 엄마, 맨날 같은 옷만 입잖아. 이거 입어. 은경은 옷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은경은 그날 밤 옷을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나도 새 옷 입어보네. 몇 년 만이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제 나한테 옷도 사주고.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못 해줬는데 내가 나한테 해주네. 은경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수진이 취업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돈 벌어? 엄마 일 그만둬.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아니야. 그만둬. 엄마, 이제 쉬어. 내가 엄마 먹여 살릴게. 은경은 울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은경은 마트를 그만뒀습니다. 20년 만에 집에서 쉬었습니다. 처음으로 편했습니다. 수지는 매달 은경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 고마워. 당연한 거지. 엄마가 날 키웠잖아. 은경은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내 졸업식 때 기억나? 그럼 기억하지. 그때 내가 원피스 사달라고 했잖아. 응. 엄마, 그때 돈 없었어. 은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지? 그래서 엄마가 밥도 안 먹고. 수진아, 미안해. 엄마, 나 그때 몰랐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진이 울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괜찮지 않아. 엄마, 정말 미안해. 둘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딸. 그날 밤 은경은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미안했지. 수진이한테 좋은 건 못 해줘서. 하지만 지금은 후회 없어. 수진이가 이렇게 잘 자라줬으니까, 엄마 생각해주니까 그걸로 충분해. 은경은 잠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자식에게 미안했던 일들, 모든 엄마들에게 있습니다. 좋은 건 못 사준 것, 맛있는 건 못 해준 것, 여행 못 데려간 것. 하지만 그 미안함 뒤에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자신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행복하기를, 그것만을 바라며. 여러분, 엄마에게 전화하세요. 엄마 사랑해. 그 한마디면 됩니다. 엄마의 미안함을 용서해 주세요. 엄마의 사랑을 기억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